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MBS, 오늘 한국갤럽 등등 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금 선거가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지.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내놨는데 참 김문수 후보가 참 참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김문수 대 이준석이 51대 29대 8%죠. 52대 29, 51대 1대 29대 8%. 근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로 정해지자마자 조사 5월 3, 4일 날 갤럽이 중앙일보랑 조사한 걸 보면은 49대 33대 9였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2%포인트 오르고 이쪽은 김문수 후보는 4%포인트 떨어졌다. 떨어졌죠. 네, 떨어졌다. 그리고 이준석도 떨어졌어요. 이준석도 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열흘 정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덕수 전 총리 뭐 출마서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소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오늘 뭐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어저께 밤에 저녁 때 이제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네.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이 그거였죠. 네. 윤 전 대통령 출당이나 제명이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탈당도 아니에요. 출당이나 제명 등으로 관계를 끊어야 하느냐. 아하. 네. 국민의힘 네. 쪽에서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찬성한다가 70%, 아, 반대한다가 21%, 모른 무응답이 이제 8%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보수 측만 따로 떼서 보니까 네. 출당이나 제명해라가 52%, 하지 말아라가 40%예요. 아, 52대 40. 네. 그럼 보수 측에서도 이게 그 관계를 끊어라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뭘 고민하냐 이거죠. 네. 뭘 갖고 고민을 하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근데 이게 이 탄핵 선고 직후에는 이게 한 6대 4 정도로 탄핵 잘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더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간 문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정서가 안 좋아진 게 더 올라갔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도요. 네. 대구 경북에서도 제명이나 출당시켜라가 62%예요. 그러면 중도 측에서는 77%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대한다 하고 모른 무응다 합치면은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게 지금 딱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란 거죠. 저게 지금 딱 김문수 후보 저거를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드는 느낌은 70% 국민하고 싸우는 건가? 아니 왜 선거를 앞두고 다수랑 싸우지? 다수를 끌어올 생각을 해야지.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 수가 네. 없죠. 자, 아까 갤럽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전국에서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34대 48로 좀 앞서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41대 39로 지금 뒤쳐져 있고요. 전 연령대 중에서 70대 이상만 이기고 있습니다. 31대 52로 이기고 있고, 그리고 보수라고 밝힌 분들 같은 경우도 58%밖에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보면 지금 지난번 사실 후보를 되면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컨벤션 효과는커녕 하락 효과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하락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중앙일보가 5월 3일 4일 한 거 그때 비해서 이재명은 올랐는데 김문수는 떨어졌다 우리 홍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뉴스완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요거는 지금 오늘 발표된 갤럽은 13, 14, 15, 3일 동안 한 거고요. 네네. 뉴스완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에서 한 거는 12일, 13일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이재명은 오늘 나온 갤럽하고 똑같이 51이에요. 네. 김문수가 31이거든요. 네.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빠졌다. 31에서 29로 줄었고 네. 이준석은 그때도 8, 오늘도 8. 그러니까 이준석은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네. 네.
근데 김문수는 계속 내려가요. 음. 그 중앙일보가 이게 다 똑같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네. 중앙일보가 5월 3, 4일 조사했을 때 49, 33, 9. 근데 12, 13 했을 때는 이재명 50일, 김문수 30일, 김문수가 2 줄었어요. 네. 또 오늘 발표한 것도 29, 2 또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극우 확장을 하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뭐 언론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빅텐트 이야기를 했는데 빅텐트가 아니라 사실상 윤텐트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진짜 빅텐트는 이재명이 오히려 치고 있다. 네. 이재명은 뭐 중도 인사들, 보수 인사들 다 영입해서 지금 사실상 빅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쪽은 되레 지금 석동영, 장해찬 뭐 등등 뭐 정호영 이 소동까지 해서 다 이런 사람들 들어보내서 사실상 이 윤텐트를 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그렇죠. 왜 후보가 아니 지금 뭐가 부족해서 뭐가 지금 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경곤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그게 무슨 의리를 지킨다고? 지금 윤 대통령의 의리가 중요합니까? 지금 선거에서 국민들하고 의리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왜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사실 그 탄핵 계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반년 가까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뭐 어벤져스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시고 뭐 그랬지만은 상당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러지?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 네. 근데 상당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좀 잘 상황이 이해가 안 가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론조사를 안 믿나 보다. 근데 이제 뭐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가 있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게 지금 그 요즘도 보면은 뭔가 이게 홀린 듯한 여론조사가 요즘도 나오고 있어요. 뭐 ARS 여론조사 중심으로. 공정인가? 예, 뭐 7% 예. 차이밖에 안 나는. 뭐 근데 이제 그런 조사들이 예전에 뭐 저기 12월 말이나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윤 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 탄핵되기 전에 네.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뭐 맞아요. 이런 거 있지 그 않습니까? 조사예요. 예, 예. 네. 그런 조사들에 아직도 현혹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네. 얘기는 결국 그때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너무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갖고 벌써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4월 2일 날 전국적으로 그 재보선이 있었어요. 네. 재보선이 있었는데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깨졌죠. 그때 뭐 지자체 5개 중에 4개를 주고 김천 하나 남겨두고 다 네. 나갔죠. 그 다 깨졌잖아요. 거제 뭐 거제 뭐 아산 뭐 이게 원래 이제 이쪽 당이었던 것.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거의 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또 그 이쪽 당 지도부에서는 그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진짜.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면서 여당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패로 나와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제 2, 3주밖에 안 남은 대선의 결과를 지금의 현재 여론조사를 시뮬레이션 해갖고 봤을 때 결과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도 못 믿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 등록 이후 그러니까 공식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87년 이후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1, 2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아,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뭐 사실은 승패는 거의 결정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하시는 데까지 최대한 또 해보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론조사를 안 믿고 지금 딴 어디 엉뚱한 거에 홀려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이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도 짜여지지도 않고 네. 지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저는요 그 김문수 후보의 결정적인 이게 이제 이대로 가서 이제 승패가 굳어진다면 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결정적인 패착은 5월 10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김문수가 부활하고 한덕수는 골로 가는 그날 말이죠. 네. 김문수는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예, 용궁 갔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옛날에 그 친형 강제 입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고법에서 아웃됐다가 대법에서 권순일 등의 도움으로 살았죠. 기적적으로 생활했는데 이거는 당원들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김문수였다면요. 네. 저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김문수와 다시 생명을 얻은 김문수는 다릅니다. 저를 오늘 기적적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는 전적으로 당원 동지들 덕분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부터는 당원 동지들의 뜻만 받들겠습니다. 어제까지의 김문수는 없습니다. 나를 기적적으로 다시 살려준 당원 동지들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갔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게 자기를 기적적으로 생환시켜준 당원들에게 최소한 보답하는 길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판단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게 5월 10일 밤 11시 정도에 확정이 되고요. 5월 11일에 그래서 한동훈이 이 토스를 해줬어요. 배구를 하면요. 이게 딱 토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딱 해갖고 스파이크 해갖고 득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토스까지 딱 해줬어요. 이 세 가지 받으시면 된다. 그때 그럼 김문수는 당원들의 뜻이 돼갖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게 좋게 말하면 한계고요. 그거는 김문수의 뭐랄까 이 김문수 제가 태생적 한계. 태생적. 근데 몸은 부지런한데요. 이 몸은 부지런한데 이 머리는 게을러요. 예. 그러니 이게 왜 자기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요. 선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 계기점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전화위복을 시키느냐 이제 중요한데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5월 10일 그 사태가 있었으면 이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려고 했던 그 세력, 네. 그 세력들을 단호히 아마 그렇죠. 자르고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출당 나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 공작을 벌였던 게 바로 윤 전 대통령과 친윤들이었잖아요. 네. 알랑한 후보 자리에 운운하면서 권성동이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 품묻지 않습니까? 그게 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품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석동현, 장해찬 들여보내고 정호영 뭐 어쩌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당원들의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악화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을 하나 올려서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일 토론회 전까지 반드시 이 결단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반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이 90년생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맡기지 말고 당신이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왜 이야기를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객관적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객관적 데이터 여기 갖다 줘요. 지금 갤럽 조사 나온 거 어제 KBS 조사한 거 갖다 드리면서 이게 객관적 데이터예요. 나가시래요. 국민들 70%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뭐 무슨 저 조작이라고 그럴까요? 안 믿겠죠. 안 믿고 뭐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어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서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뭐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갤럽 나온 거 보면은 29%잖아요. 네. 여기 이재명이 51%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48대 30이에요. 민주당이 48%, 그 국민의힘이 30%. 근데 이게 불과 열흘 전에 43대 36, 1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는데 그 열흘 만에 이게 그 18%포인트 차이로 확 벌어졌어요. 확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보다도 후보 본인 지지율이 낮아요.
이게 지금 뚝 떨어졌겠지.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30%인데 본인 지지율은 29%잖아요. 네. 거꾸로 그 민주당 지지율이 40%인데 이제 이재명 지지율은 51%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 상당히 오랫동안 선거 취재를 해봤지만은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은 건 저 지금 처음 봐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이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막판에 갤럽 조사에서 44%였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 그 당시 34%였어요. 근데 왜 정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항상 높냐? 왜 후보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항상 낮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정치 혐오감이죠. 정치 혐오감 깔려 있어갖고 무당층이 기본적으로 20%에서 30%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대신 후보는 개인의 개인의 인기도와 호감도와 또 이제 미래 비전을 통해서 이 그 전장에서 그냥 맞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후보 중심으로 그 지지자들이 각 유권자들이 나뉘어서서 이제 뭉치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보다도 낫다. 그럼 이 선거 어떻게 합니까? 이 선거. 아니, 저는요 정말 이 기가 막힌 게 뭐 윤 대통령이 그렇다 쳐요. 네. 본인이 뭐 그렇게 망상을 가질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주변의 인간들은 뭐예요? 아니 이런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윤 전 대통령한테 아유 대통령이 계셔야 우리가 더 표를 넣습니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더 있어야 우리가 지금 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통이 뭐 이제 끈 떨어졌지만 아직도 거기서 뭐 받아 먹을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고 뭐 작년 4월 총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아주 일관되게 뭐만 되면 하여간 그 똥손 아닙니까? 네. 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똥손. 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윤통 그 당적 정리 문제를 가지고 김문수가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후가 없어요. 네.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으면 무슨 하다못해 꼼수 더듬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통 얘기가 이제 정리하면 그거거든요. 야 김문수 네가 나가라면은 난 나갈 거야. 근데 야 내가 있는 게 네 선거에 도움되지 않겠니? 내가 그 탄핵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일부 여조에 의하면 40, 50까지 나왔잖아. 네. 하여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가려면 그럼 내가 나갈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 얘기는 난 자진 탈당은 못하겠다. 네. 자진 탈당은 못하겠고 네가 밀어내서 쫓겨나더라도 내 스스로 나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말만 뭐 그럴싸하게 나를 밟고 하라 그건 다 개소리고요. 그건 진짜 딱 앞에 그냥 붙이는 미사려고 그 본심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쫓겨나겠지만 내 스스로 나가지는 않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윤상현 페북에 딱 그게 나왔거든요. 네. 그냥 문장은 아주 정상적인 점잖은 문구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문수의 저기 그 빨간 박스 아니에요? 네. 지지층이 윤석열과 김문수의 지지층이 정확히 겹치는데 대선 앞두고 윤석열을 내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한다면 그 윤석열 지지층이 김문수에게 표를 줄까? 저거거든요. 저 협박 아니에요, 협박. 전 정말 이번에 보면 저 인간은 정말 독보섯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정말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을 망치려고 온 사람 같아요. 네.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지금 이 망하는 길로 지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지금 오늘 아침 사설들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도 안 된다. 그래도 자민련은 그래도 뭐 영남 저 TK 쪽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충청도도 있었어요. 충청과 이쪽이 자민련이 있었는데 지금은 TK 딱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역대 이재명 지지율의 지금 최고 지지율이고 지난 윤석열 지지율이 22%가 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김재원이 지금 비상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최고의 참패를 할 수 있다. 역대 참패가 결국 정동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록 깰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때가 22%포인트 차이였죠.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갤럽 조사, 여론조사에서도 22%포인트 차이란 네. 말이죠. 어저께 MBS도 마찬가지로 22%포인트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부동층 빼고 이제 실제 투표율로 계산을 해보면 그거 넘어가요. 네. 그거 넘어가고 이미 그 이재명은 지지율이 오늘 갤럽에서도 51%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역대 최고 득표율이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때 대선 때 51.5%, 네, 그래도 5.16 뭐 그렇죠. 그거였죠. 이거 지금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무조건 넘어가요. 네. 무조건 그래서 넘어가요. 모든 역대 대선의 기록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깨질 그 위기에 있는데 이게 어저께 또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은 대선 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탄핵이에요. 이게 38%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38%고 두 번째가 경제 위기예요. 네. 경제 위기가 15%예요. 이어지겠죠, 사실은. 15%보다 15 그러니까 경제 위기보다 이게 훨씬 더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러면은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그 TK 지역 의원들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 김문수 이제 후보가 선거 유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구 지역 의원들 저녁 먹자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네. 우재준 의원 혼자 하나만 참 있었다고. 했다는 거 혼자 아닙니까? 남았다. 네. 참 그럴 정도로 하는데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이 저 대구 지역 의원들 전부 다 비상 소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선거 운동 하라고. 네. 근데 이거 의원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공중전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해야지 후보가 결정해야지. 안철수 의원처럼 거리에 나와서 뭐 한동훈 후보 유세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해봐야 얼마나 영향 있겠어요? 예? 영향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또 그 친윤들이 이렇게 역프레임을 자꾸 거는 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이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 개헌과 탄핵 그 관련해서 이제 네. 사과할 거, 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할 거, 뭐 그리고 뭐 단일화 약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있었던 거 사과할 거, 이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들어주면 너 선거 지원 해줄 거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대선 승리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지. 그렇죠. 선거 지원의 조건 세 가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해주면 선거 지원 나갑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오늘도 그 마지막에 써 있죠. 이거 안 해도 나는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말을 뭐 무슨 조건 뭐 전쟁이 나는데 장소가 조건을 달고 있네. 이딴 소리 하면서 지금 역프레임으로 그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얘기한 대선 승리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대선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쭉 분석했듯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나는 게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이거를 뭐 하면서 지금 뭐 이 보니까요. 이 그거 유튜버들 뭐 배승희 뭐 등등 해서 전부 다 뭐라고 썸네일 잡아놔면 역전했다. 야, 뭐를 역전했다는 거야? 저 김문수가 역전했대요. 이제 기가 막혀서 아무리 그렇지만 이 정말 이게 어른들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다 따라붙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지난 탄핵 국면에서 얼마나 가짜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예? 뭐 다 뒤집어졌다, 뭐 4대 4다 그러고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또 이제 와서 그냥 또 뭐 다 뒤집어졌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쓸 택도 없는 지금 이 희망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얘기하겠죠. 예? 그러다 안 되면 또 야 이 부정선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프레임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제대로 선거에 대한 패배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이재명 캠프 결국 폭발했는데 지금 김문수 여론사 역전승 어디 역전승 했는데 정말 저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해먹다 하니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저 배승희 씨도 어제 뭐 그 계엄 당시에 뭐 통화 목록을 보니까 뭐 고성국 씨가 여러 통화 있다는데 뭐 고성국 씨 다음으로 또 소통 많았던 게 배승희 씨 아닙니까?
본인도 그걸 또 자랑사방 또 주변에 뭐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던데. 아니, 저런 걸 왜 25만이나 보시냐고요, 또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러니까 제 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고령층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또 저런 저 썸네일 타이틀 뽑히면 또 고령층 어르신들은 또 절박한 심정에서 아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하니까 계속 이 사실은요, 이 보수가 계속 지금 망가져온 저는 이 단계가 보면 결국 이 부정선거론이 거기에 저는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왜냐? 뭐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점은 신만 알 텐데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선거가 지면 야 왜 졌냐? 강서구청장 선거 왜 졌냐? 지금 재보궐선거 왜 졌냐? 원인을 철저히 파악한 다음에 야 그럼 이거 고치자라고 해야 될 텐데 아 그 부정선거 때문에 졌어 지금. 그럼 어떻게 선관위 때려 부숴 그냥 군인들 투입해 이런 식의 지금 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민심은 바뀌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는 현실. 그 다음에 이제는 영남 자민련도 아니고 아예 TK당 그냥 대구 경북당 그 대구 경북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지역구별로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의원들 소수만 남은 정당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내년 지금 있을 지방선거 박살날 수가 있어요. 이 결과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결과를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이 뭔지 지금 해야 된다는데 윤통은 아이고 내가 지지율 높은데 뭐 나한테 도움 요청해야지 왜 안 해? 이러고 앉았고 김문수는 아이고 내가 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탈당하라고 그러냐 이러고 앉았고. 예? 이게 그 앞으로 뭐 한 20여일 후에 저는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게 18일 토론이 저는 걱정돼요. 첫 번째가 이제 토론회가 네, 있고요. 두 번째가 MBS 조사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 저기 누가 당선될 것 같냐? 네.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68%예요. 김문수 19%, 이준석 1%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잘 아시지만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유 뭐 이거 뭐 투표 하나만 하네. 그날 뭐 사전 투표건 뭐 본투표건 나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네네. 나이 드신 분 예전에 그 박근혜 그 문재인이 붙었을 때 그때 치열하게 붙었을 때 그 이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박근혜 그 후보가 이길 때 60대의 투표율이 기록적이었어요. 거의 뭐 네. 80%대 후반 90% 가까이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기자할 때 저녁 때 그 투표율 갖고 기사 쓰면서 그 옆에 있는 기자들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 몸이 아픈 사람들도 아마 지팡이 끌고 나와서 투표했나 보다. 숨 쉬는 분들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다. 이게.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아유 야 이거 뭐 힘든데 뭐 그냥 집에 있자. 뭐 어차피 되지도 않을 텐데 김문수 지지자의 34%가 김문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대요. 글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투표할 의지가 있겠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그 여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이준석 지지율은 안 오르냐. 네. 이준석 당선될 거로 보면 1%예요. 이준석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준석 아니 그래 뭐 저기 김문수 떨어지고 뭐 이준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돼도 않을 거 뭐 가서 꼭 찍어줘야 되나 이 생각이 일단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김문수 이제 비호감도 조사해보니까 72% 뭐 70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 보수층 특히 보수표가 김문수 후보에서 떨어지는 게 이준석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평론가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준석 지지율이 올라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은 보수표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이제는. 아니 김문수에서 뭐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더 이상 빠질 게 없고 올라가려면은 저기 이재명 그러니까 중도 진보 쪽에서 가야 돼요. 차라리. 네. 근데 뭐 이쪽에서 신나는데 뭐 떨어질 사람한테 왜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포위가 된 거죠. 이게 참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이게 뭐 좋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정말 보수가 절멸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은 저렇게 배승희처럼 저렇게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해법이 나옵니다. 맨날 저렇게 하고 우리 이겼다. 다 뭐 뒤집어졌다.
뭘 뒤집어졌어? 하나도 안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더 악화되고 더 있는데요. 먼날 무슨 뭐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하는데 뒤집어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뇌피셜로 그냥 본인들 그냥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깨야 되고 어쨌거나 지금 뭔가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지금 김용태가 뭐 전화한다고 찾아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나죠. 예. 전화해도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요. 받는다 해서 뭐 김용태 그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 사람 얘기를 또 어느 정도 수용하고 상호 좀 이렇게 침투된다고 그럴까요? 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이미 되려면 진즉됐죠. 네. 예, 진즉됐고 그래서 윤상현이 오늘 또 올렸잖아요 글을. 네. 이거 공개적으로 이제 이 얘기 꺼내지도 말자. 참 저 인간 진짜 제가 공개적으로 꺼내질도 말자 이거는. 예. 아니 5선 4선인가 5선인가 했으면 좀 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윤 대통령 무슨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죠. 맨날 그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도대체 아. 참 저는 이게요.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생각, 이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상당히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게 지금 상당히 좀 이 눈이 가려진 게 뭐냐면 바로 이 극우 유튜브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계속 그게 아닌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이게 전략적 판단을 이번에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선거판이라는 거는 딱 기본적으로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데 거기에 찬성했던 사람이 선거에 나가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 당연한 진실과 사실들을 외면하고 너 한동훈이 너 미우니까 안 돼. 우리 저기 한남동 많이 나왔잖아. 얼마 나왔습니까 도대체? 예? 나와봤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 경도돼서 이 보수가 지금 저는 점점 이게 무너지는 이유가 그동안은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합리적 판단을 했는데 저거를 이 일개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고성국을 비롯해서 몇몇 이 유튜버들이 자꾸 이런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도되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김문수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김문수 가는데 사람들 김문수 보러 나갑니까? 김문수 후보 나가는데 아이고 한번 얼굴 한번 봐야 되겠네 나갑니까?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만 열면 지금 사고로 치고 있잖아요. 그 뻔한 걸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유세할 때 왜 자꾸 절을 해요? 난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절하고 이긴 쪽 하나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미리 절해 갖고서는 표가 온다?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2016년에 그 2016년 그 총선 때 그 김문수가 부천 경기도 부천에서 초선 때는 박지원을 누르고 됐고 네. 대선 삼성하고 경기도지사 또 초선 재선까지 하고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가지고 2016년 이제 경기지사 8년 그만두고 2014년에 그만두고 그 공부 좀 하다가 좀 그 2016년 저는 그때 김문수하고 좌파 시절부터 이제 만나서 그때까지 계속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종로 나가세요. 정말 네. 대선 생각하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대구 간대요. 그렇죠. 예. 대구. 근데 제가 설득해도 시도 안 맥히더라고요. 네, 저도 설득해서 예, 그래서 저 빠이빠이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봅시다 이제 또 볼 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대구 가고 25%인가 그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렇죠. 김부겸한테. 그때 절 엄청나게 했습니다. 25%로 허벌나게 깨질 때 네. 대구 수성갑에서 네. 예? 대구 중에도 수성갑 보면 여기 강남갑 같은데요. 그렇죠. 서초갑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서울에. 거기서 25% 차이로 진 거예요. 네. 그때 맨날 그 나중에 잘못했다 뭐 진박공천에서 뭐 어쩌다 하고 맨 저랬어요 그때. 예. 제가 대구 집이 이제 그쪽이어서 저 그때 선거 때 보면 그때 김부겸 후보는요. 이분이 김부겸 후보는 연설을 잘합니다. 근데 아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혼자 연설을 하는데 아파트 벽에다 대고 그냥 혼자 매일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딸이 선거운동 그 탤런트 하던 딸이 선거운동하면서 그냥 눈물을 막 흘리고 부겸에게 그냥 눈물로 사람들한테 호소하니까 나중에요 파이널 유세 때는 어마어마한 분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 제가 그거 딱 보고 선거 끝났다. 아, 야,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구나. 아. 근데 저 양반은 맨날 절망하고 다니더라고. 아까 방금 전에 그 사진, 저게 그때 그 사진이에요. 아. 2016년에 김부겸한테 25%인가 허벌나게 깨질 때 맨 저런 식으로 선거 주세요. 아니, 왜 저런 선거 전략을 쓰냐고. 지금 도대체 선거 전략팀들이 제가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김문수 캠프 사무실이요. 그 태극기 어르신들이 다 점령을 해갖고 저 참모들이 거기서 일을 못 한대요. 그 하루 종일 그 어르신들이 저 송조기 들고 앉아갖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놀고 하면서 이 선거 참모들이 아예 거기서 사무실에서 일을 못 하고 저 보좌관들은 저 국회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융화가 안 된대요 선거 캠프가. 응? 참 기가 막힙니다. 제발 좀 절 좀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절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희망과 메시지를 줘야 돼요. 참 기가 막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